사람들 있어서 제가 지금 출근도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 상황인데 와서 좀 계속 통제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로부터 컴퓨터를 넘겨받은 지 4일 만인 어젯밤 김 씨가 비방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번호가 한 530개였어요. 530개인데 지금 우리가 깐 게 한 200여 개. 근데 뭐 다 깐 건 아니죠. 어쨌든 200여 개 중에 일부를 깐 건데 저는 진짜 궁금한 거는 그 까지 않은 330개의 번호들. 이번 주도 좋은 것 같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의 열쇠 의문의 휴대전화번호 9개가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 의문의 휴대전화 9개는 찾아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죠. 전화도 계속 걸어보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죠. 네. 네, 꺼져 있는 상태고 보통 꺼져 있는 전화기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해지되진 않았고 그것도 저희가 한 3주 전에 한번 전화를 해보고 2주 전에 전화를 해보는데 계속 꺼져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진행이? 알겠습니다. 이상한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보한 전화번호가 당시에 그 5일간 전화번호가 5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500개는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그 핵심 인사 10여 명이 사용한 전화번호라는 거죠. 이들이 대포폰이라든지 신원 미상의 전화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 김병찬 용산서장이 당시 이제 수사 2계장이었죠. 저희 취재에서 해명을 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통화 기록이 많았던 것은 그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통화 기록이 그렇게 많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 수사 2계장이고 현재 용산경찰서장인데 이 김병찬 서장이 그 아나무게라는 국정원 IO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의 그 20분의 통화 기록은 우리가 확보하진 못했었던 건가요? 그 12월 15일 그렇죠. 네, 12시부터 13시 이게 21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21분. 이게 그 20분을 말하는 거고요. 아나무게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서 15일에 김 서장이 저와 20여 분간 통화하면서 큰일 났다. 상황이 심각하다. 뭐가 나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김병찬 서장은 자기는 아무 말 한 적도 없고 우리한테는 이 무슨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받지 못한다라는 그 자동 의뢰를 보내는 그 문자 있잖아요. 그걸 보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김병찬 서장은 아나무게 연락관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는 최대한 애써서 피하려고 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같이 통화를 했던 반대편의 아나무게는 적극적으로 김 서장이 당시에 이제 자기한테 정보를 줬다. 수사 정보를 준 거죠. 과정이 하나 끝나면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는 패턴인데, 디지털 분석 중 아이디가 적힌 메모장 파일이 발견됐을 때 이때는 이제 김병찬뿐만 아니라 이병화, 최현락, 김영탄 이런 이제 경찰 간부들이랑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죠. 뭐 1분, 6분, 3분, 1분, 3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시간 사이에 이 6명이랑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건 그냥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취재하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기자로 치면 뭔가 단서를 잡고 취재하는 거죠. 계속.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김 서장의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게 이 사례 말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정기관이라고 말하는 그 기관들끼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공조의 차원에서는 올바른데 명명백백하게 그 어떤 비리를 드러내야 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옳지 못한 상황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이 사례가 그런 겁니다. 오후 한 6시, 7시쯤에 댓글 발각이 되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11일 아침부터 그 6시, 오후 6시 전까지도 이런 통화 기록들 다 있어요. 아나무게와 뭐 김 서장과 뭐 아니면 아나무게와 다른 뭐 어떤 그런 수사과장과 다 연결 통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통화를 주고받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얘기죠.
김병찬 서장이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김병찬은 왜 근데 그렇게 당당했는가? 예를 들면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수사를 어쨌든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이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면 저는 구멍은 김 서장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온다라는 건 당시에 경찰과 국정원이 굉장히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았고, 자기가 다친다는 건 이 사건 전체가 드러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엔 경찰 조직과 국정원 조직 전체가 상하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 가겠는가, 이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보면 다른 간부들하고도 굉장히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김병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수사부장과 그다음에 2차장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청장이 직접 뭐 국익정보국장이랑 통화를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정기관에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0.1% 권력들이 모두 엮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병찬 서장 그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묻었냐. 사실 나보다 경찰보다 훨씬 더 권력이 큰 건 당장 검찰이 있지 않느냐. 이 수사가 망가진 건 어쨌거나 우리는 기소를 하고 이것을 재판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은 검찰인데, 검찰이 이걸 얼마나 망가뜨렸느냐. 이 사건은 심지어 재판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전체, 검찰, 뭐 재판부,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연관돼 있고 국정원이 기본 관련이 돼 있고 경찰이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종결을 끝냈고 그거를 다시 들춘다는 건, 그 당시 검찰은 왜 수사를 그렇게 했니? 근데 왜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놓고도 판결을 그렇게 했니?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두 분이 모 팟캐스트에서 언론 권력을 한번 추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건 전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건 청와대, 국정원 및 사정기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당. 그러니까 네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거대 언론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게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이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 간부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취재인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관계인지, 그거를 저희가 구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지, 일부 취재가 좀 돼 있긴 했죠, 이전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어떤 뭐랄까, 우리가 약간 이제 그걸 믿고 가는 거지만, 이 기자들 또는 어떤 언론사에 있는 분들은 수사 대상도 현재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거를 드러내야 하냐라는 의구심은 있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수사 정보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하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한 대로 이제 언론 영역이나 민간 영역으로 내려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력이나 뭐 이걸로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다 하면 이제 그렇죠. 위법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정서에서 아마 100% 다 명예훼손을 걸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돌파해서 막 간다. 매력적인 수준이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월 10 사건이 있고 이틀 후부터 이제 언론이 새누리당과 당시 새누리당과 언론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프레임 재규정을 일사불란하게 딱 하는데, 큐사인을 누군가 줬을 텐데, 자, 이 사건의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영화 내부자들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지금 보면 약간 지금 세트는 좀 비슷해요. 좀 어두워요. 까만. 좀 어두워야 돼. 아, 이거 더 어두워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좋은 원목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잖아요. 이렇게 딱 있고, 그죠? 그 잘 깎인 연필 이런 거 앞에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에 그거를 배포하거나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달한 어느 시점이 있을 텐데, 그 고민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언론사도 뭐 재밌긴 한데, 저는 사실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IT 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중에 현재 IT 업체 이름 대면 알만한 큰 IT 업체. 그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금 취재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를 들어가면 이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의 대치가 시작되는 국면에 강남과 분당 일대에서 일제히 통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IT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하는 한 단초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한겨레 21이
보도했던 빛나는 특종 국정원 알파팀 이후에 국정원이 밝힌 민간인 댓글 부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35개였던 거예요. 그럼 최소한 35개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심리전단이 직접 개입한 이 국정원 이 사무실 하나가 털린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35개 팀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는가? 한 사무실이 딱 발각이 됐어. 그럼 이 나머지 35개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보안이 걸리고 네. 보안이 걸리고 일단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대토론회가 벌어졌겠죠. 대토론회. 근데 저는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위와 검찰이 35개 팀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 그럼 이 35개 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 뭐 국정원이 뭐 그런 다 한 거야? 세상 만사상 국정원이 한 거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이 사건이 되게 점점 기시감만 발생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35개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인지를 뭐 그게 유형별로 가능하다면 유형별로 행위별로 가능하다면 행위별로 좀 짚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민간에서도 상당히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당시에는 관여를 했고 지금은 민간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한 개 사건 가지고 주를 넘어서 취재가 계속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물고 그리고 우직하니 누군가 봐주건 봐주지 않건 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 어쨌거나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적폐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고 이 시기에 그것이 몰려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하는 걸로. 네, 하고 한겨레 21의 이 빛나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정기 구독하시면 매주 받아보실 수 있고 가판대나 가까운 대형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훅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점점. 그리고 조회수도 PD님 한 5,000건 정도 나오나요? 10,000건 안 나오죠? 5,000건 정도 나오고 5,000건 정도면 5,000명이나 보는 거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죠? 한 100번씩 보는 거 아니에요? 100번은 아니고요. 한 대여섯 번은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재밌죠. 어쨌든 몇 번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빛나는 특종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